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하루 전날이죠. 지금 시간이 6시 35분 지나고 있네요. 지금 기온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추석이 다가와서 그런지 지금 한 13도? 14도 이 정도 되거든요. 어제 같은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약 5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낮 최고 기온은 또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와, 이게 일교차가 한 14도, 15도 가까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썰렁한 날씨예요. 제 그 복장만 봐도 좀 알 수 있겠지만, 평소에 반팔에 반바지 착용하고, 그게 제 걷기를 위한 딱 유니폼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얇지만 잠바 하나를 또 걸쳐 입을 수밖에 없었네요. 다소 썰렁한 날씨. 바람이 뭐 세게 불거나 이런 건 없는데 기온 자체가 낮아가지고요, 피부를 조금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물론 하의는 반바지 그대로긴 합니다. 상의에만 신경을 좀 썼습니다. 어제는 아프리카 TV가 잠깐 이제 중간에 시스템 점검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방송을 좀 했고요. 어제 방송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다룬 이야기들. 진짜 그 포항에서 이번에 일어났던 지하 주차장 침수 그 사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총 9명, 9명 중에 2명이 구조가 됐고, 나머지 7명은 이렇게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특히 그 어머니는 구조가 되고, 그 아들, 10대 아들이죠. 중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중학생 아들은 구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정말 어제 딱 그런 사실을 듣고 참 저도 좀 말이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어제 방송을 할 때만 해도 그 사실은 몰랐거든요, 저도. 근데 방송하고 나서 또 뉴스를 접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또 한 명의 이제 그 구조자는 뭐 또 자녀를 둔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자녀들 생각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하 주차장에 천장에 있는 그런 배관들, 파이프라인, 그거 부여잡고 10여 시간을 그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구조가 된 분들은 참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한테 좀 애도를 전하면서, 진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기를, 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이제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정말로 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참 이렇게 흘러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이제 사고들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나한테는 어떤 일들이 그동안 있었나 이런 걸 한번 둘러보게 만들더라고요.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죠. 내 옆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뭐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를 포기해야 됐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또 그런 슬픔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그게 결국은 나도 같이 슬퍼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조금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슬픔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 그 예상하지 못한 일 중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거나 경험하고 싶지 않는 일을 겪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슬픔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원하지는 않았던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다만 이제 그 전에 예상을 했다고 치면요, 이거 참 예상은 되는데 하기가 싫은 일이 있구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건 슬프진 않은 것 같아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짜증나겠죠. 짜증나. 정말 싫은 일이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불쾌하네. 조금 슬픔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거는. 근데 마침 이제 그런 비슷합니다. 상황 자체는 비슷해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하고 이별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이별하는 이유가 내가 다른 곳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충분히 예상이 됐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서 옛날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뭐 이제 뭐 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다.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 그런데 친구는 여전히 이제 부산의 학교에 또 다니게 돼가지고 좀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됐다. 물론 뭐 섭섭하겠죠. 이제 자주 만나기가 어려울 테니 섭섭한 마음은 들 겁니다. 근데 그게 슬픈 건 아닌 것 같아요.
슬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거꾸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런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나 이제 군대 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런 겁니다. 좀 사실은 자주 만나지도 않았어요. 서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자주 만나지도 않았고, 한 번씩 이제 안부를 전하고 뭐 이런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다고 군대 가기 전날 이제 통보를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라는 게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사이를 친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서로 학교가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뭐 일하는 곳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한 그런 좀 우정을 간직한 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아, 네, 너한테는 이제 이야기는 안 했는데 내일 이제 그렇게 가게 됐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슬픈 케이스가 아닌가, 슬프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그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떠나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떠나보내기 싫은 그런 마음이야. 참 어떤 슬픔의 한 요소가 되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뭐 슬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말이죠. 그 전에 친구가 나 언제쯤 군대 갈 생각이다, 그리고 입영 신청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그 전에 좀 많이 해놓은 상태라면, 군대 간다는 그 사실, 뭐 내일 갈 거다, 내일 이제 입영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막 슬픈 감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겪기가 참 싫은 그런 상황을 예상치 못하고 겪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감정들, 그 예상도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예상,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슬픈 감정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상을 했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슬픔의 요소가 하나 덜어지기 때문에 속은 상할지언정 슬프다고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착잡한 마음, 좀 겪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 그런 약간의 이제 회환, 약간 이런 감정들,
그런 것들은 물론 좀 생겨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은 겪지 않는 게 좋거든요. 원하지 않는 일들을 실제로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죠. 지금 당장에 오늘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도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슬프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게, 슬픔의 감정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게, 물론 짜증날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슬프다고까지 생각하진 않는 게, 이미 예상이 돼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어떤 슬픈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감정들보다도 더 좀 참기가 힘들잖아요. 그 살아가는 힘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잃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르겠습니다, 뭐 슬픈 영화도 있고 슬픈 소설도 있고요, 우리가 일부러 어떤 슬픈 감정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 많은 재료들이 또 있긴 하지만, 자, 문제는 그것 또한 예상을 하고 이제 보게 되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그 예상의 범위를 또 뛰어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슬픔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감정 자체를 미리부터 좀 약간의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인식을 하고 이제 그런데 빠져들 수도 있겠죠. 뭐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할 때는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간접적인 이야기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 슬픈 감정하고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닥친 일은 아니니까요. 그때는 이제 카타르시스 같은 거를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카타르시스하고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자신의 일이 아예 되어버리니까, 카타르시스를 얻게 되는 데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일처럼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감정에 대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는 반면에, 좀 우리가 현실에서 예상하지 못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는다면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슬픔의 감정이라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또 승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의 저로서는 조금은 그거를 가급적이면 먼저 사전에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무엇이든지 좀 예상을 하는, 예측을 해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라도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관론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관론자들이 거꾸로 슬픔에 강하다. 그러니까 그 슬픔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슬퍼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비관론자들이 강할 수 있지 않는가. 오히려 낙관론자들보다도 말이죠. 항상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어떤 시련이 닥친다면 그건 바로 슬픈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슬픈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오히려 또 비관론자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일이 언제건 또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사전에 좀 갖춰둔다면 우리는 어떤 그런 슬픔의 바다 속에 좀 잠식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9월 8일 추석 연휴 하루 전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계속 좀 맑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시원한데 이따가 이제 점심, 오후 이렇게 넘어가면은 또 다소 무더워질 것 같아요. 햇빛이 쨍쨍하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에 유의를 하시면서 다가올 추석 연휴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